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강사 최은지, 강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의 주제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입니다.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이랑 적십자는 또 뭐고 인도주의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적십자 인도주의의 뜻과 또 우리가 이 주제를 왜 배워야 하는지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에서는 적십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 적십자 운동의 이해, 적십자 표장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관련 퀴즈까지 풀어보면서 적십자 인도주의에 관한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적십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적십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더라도 적십자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학생 여러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들어본 학생분들도 오늘 강의를 듣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적십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적십자를 처음 들어봤던 학생분들이라도 단어가 주는 느낌이나 아까 화면 속에 봤던 사진을 보시고 생각나는 게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진우 강사님께서는 혹시 적십자 하면 어떤 내용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적십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헌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기적으로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헌혈의 집에서 이제 헌혈을 정기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적십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헌혈. 이렇게 딱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단어도 있고 생소한 단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십자에서 흔히 알고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 헌혈이라던가 RCY 활동, 재난구호 외에도 지역보건과 국제인도법, 응급처치법과 교육과 사회봉사 등 여러 방면에서 적십자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네, 이제 적십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는 전쟁이 만연했던 과거에 또 위험하고 무서운 전쟁터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부상자들을 돌보는 데 힘썼던 앙리디낭이라는 인물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탄생하게 된 국제단체입니다. 앙리디낭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인간의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생명을 보호하는 단체가 바로 적십자랍니다. 2021년 기준으로 192개국의 적십자사와 적신월사가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십자사 옆에 쓰여져 있는 적신월사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는 세계 국제기구인 UN 다음으로 가입한 나라가 많은 아주 크고 세계적인 국제기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혹시 예측가는 학생분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적십자의 창시자인 장앙리 뒷낭입니다. 앙리 뒷낭은 적십자와 인도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적십자가 만들어진 계기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 다들 기억하시나요? 적십자는 전쟁터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부상자들을 돌보는 데 힘썼던 앙리디낭의 정신을 이어받아 탄생했다고 설명했었죠. 앙리디낭은 1859년 이탈리아 솔페리노 전투에서 부상당한 채 병치되어 있던 군인 수만 명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상병을 구하는데 국적과 인종 또 종교의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앙리디낭은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발적인 구호단체 설립과 국제적 협약 체결인데요. 앙리낭의 이러한 제안으로 바로 적십자가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적십자 창설의 공으로 앙리낭은 제1회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앙리낭의 적십자를 창시하게 된 계기인 1859년도로 돌아가 이탈리아 솔페리노의 전투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9년 앙리낭은 사업을 위해 당시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우연히 이탈리아에 위치한 솔페리노 지역에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던 오스트리아군과
프랑스 사르디니아 연합군이 대항하여 전투를 벌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앙리인왕은 아주 처참한 전쟁터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려 4만 명의 병사가 죽거나 다치는 상황을 본 앙리인왕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은 형제다 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고 부상병들을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앙리인왕은 전쟁터에서 부상자의 고통은 덜어주어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했고 사업을 위해 찾으려고 했던 나폴레옹 황제는 만나지 않고 제네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앙리인왕은 제네바에 돌아온 이후에서도 솔페리노 전투의 그런 참혹했던 상황들을 잊지 못했고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3년 후인 1862년 솔페리노 회상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솔페리노의 회상이 중요하게 회자되던 이유는 앙리인왕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의 제안 때문인데요. 그 제안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 상병자를 간호하기 위해 헌신적이고 자격 있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구호단체를 평시에 각국에 설치할 것. 둘째, 군대 부상병을 돌보는 군 의료원들과 봉사단체의 보호 및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조약을 설치할 것. 앙리인왕의 첫 번째 제안이었던 국제 자발적 구호단체의 설립은 훗날 각 나라의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연맹,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의 단체로 발전하였고 두 번째 제안이었던 국제적 협약 체결 제안은 오늘날의 국제인도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십자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앙리인왕의 이러한 두 가지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금까지 적십자의 탄생 배경과 장 앙리인왕에 관한 설명 내용 잘 들으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생각. (1859년 6월) 마차 한 대가 힘겹게 이태리 북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차 안에는 중요한 용무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를 아련하려는 제네바의 사업가 앙리 디낭이 타고 있었습니다. 디낭은 나폴레옹이 지금 자기 군대와 함께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디낭은 갑자기 자신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겁에 질렸습니다. 평소 평온하던 이 마을에 지금 밖에서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수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무부대가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양측 군인들은 지치고 피 흘리는 몸을 이끌고 자기들의 진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낭은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디낭은 즉시 마을의 교회 안에 임시 병원을 설치하여 죽어가는 부상병들이 평화롭고 조용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마을 부녀자들과 노인들도 디낭을 도와 프랑스 군인들과 오스트리아 군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상병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받아 적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지칠 줄 모르고 부상병들을 돌봤습니다. 디낭은 마침내 스위스로 돌아왔지만 자신이 겪은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1862년 그의 책 솔페리노의 회상이 출간되었습니다. 디낭은 전시에 적군과 아군 가리지 않고 부상병에게 보호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봉사단체를 모든 나라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생각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후 디낭을 포함 5명이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를 만들었습니다. 1864년 제네바에서 외교회의가 소집되어 부상병들을 위한 중립적이고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최초의 제네바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2번에 걸친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 해 후 제네바 협약이 추가되어 해전에 있어서의 부상자와 환자, 조난자, 포로, 전쟁의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도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Prisoners of war and civilians affected by war. 그러나 전쟁의 참혹함 가운데서도 인도주의 정신을 나타내 달라지도록 길을 닦은 것은 앙리 뒤낭의 시도와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날 국제인도법의 핵심 부분인 제네바 협약에 조인한 국가는 거의 200개나 됩니다. ICRC는 협약을 수호하고 이를 위한 지지를 얻어내며 차별 없이 희생자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ICRC는 부상병이나 병든 군인뿐 아니라 전쟁 포로와 그 밖의 수감자들을 꾸준히 방문하여 대화를 지속시키고 이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존중할 것을 보장하고 유지하도록 관계 당국을 설득하며 무력 충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민간인뿐 아니라 전쟁의 결과로 물과 식량, 보건진료, 거처, 의복 등 필수적인 것을 박탈당한 남녀와 어린이를 돕고 necessities such as water, food, healthcare, shelter, and clothing. 해당 적십자사들의 도움을 얻어 이산가족 간의 연락을 주선하며 이들의 재결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ICRC는 또한 무고한 생명의 권리와 존엄성 보호를 돕기 위해 가능하면 어느 곳에서나 관계당국과 정치 지도자, 군 당국에게 무력 충돌로 피해 입은 사람들의 주장을 탄원하는 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180개가 넘는 적십자사와 적신월사가 있어 자기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행동에 나설 뿐 아니라 평시에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많은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재해 구호, 재해 대비,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인도주의 가치와 원칙 보급, (1919년) 적십자사들이 모여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연맹은 국제적으로 적십자사들의 활동을 조정할 뿐 아니라 가뭄과 태풍, 지진, 화산 폭발, 홍수 등 자연재해 시 해당 적십자사의 국제적인 지원 호소를 돕고 인구 이동이나 사회 경제적 위기 같은 그 밖의 긴급 상황에서도 지원 호소를 돕습니다. 연맹은 각국 적십자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자체의 능력을 강화시킬 임무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적십자 직원과 봉사원들이 인간이 두려움과 굶주림, 욕구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으로써 앙리 디낭의 본질적인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영상 속의 내용은 이제 장암리 뒷낭이 어떻게 적십자를 만들게 됐는지, 또한 적십자를 만들게 되면서 두 가지를 강요한 것, 평시에 자발적인 구호단체 설립, 그리고 국제적인 조약,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체, 현재 적십자운동 구성체 세 가지,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 그리고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제적십자위원회입니다. 흔히 ICRC라고 많이 언급을 하며 186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적십자 운동의 시초입니다. 무력 충돌 시 야기되는 고통을 최소화하며 인간의 생명 그리고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전쟁터, 분쟁 상황 이런 곳에서 많이 활동하는 적십자가 바로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랑 관련된 사진을 보면은 먼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CRC의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사진은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적십자사의 앰뷸런스 사진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입니다. 1919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적십자, 적신월사, 회원사들을 대표합니다. 또한 재난 대비 및 대응,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로 평시에 많이 활동합니다. 평시라고 하면은 이제 자연재해 아니면 평상시 적십자 활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IFRC의 공식적인 로고이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네팔 다딩이라는 지역에서 찍은 차량으로 이제 재난지역, 네팔 다딩이 실제로 지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진 피해를 입었던 곳에서의 활동하고 있는 IFRC 차량입니다. 네, 세 번째는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입니다. 각국 적십자사와 적신월사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92개국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로는 자국 정부의 인도적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하며 재난구호, 보건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전쟁 시 민간 구호 및 군 의료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 의료 서비스라고 하면은 좀 많이 의아했을 텐데 전 세계에 있는 군대에 있는 이제 의무병 그리고 간호장교 그리고 이제 자 보시면 옆에 적십자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신월 마크를 달고 있고 이런 걸 봐서 적십자 및 적신월사가 군 의료 서비스도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까 두 번째로 봤던 IFRC 국제적십자사 연맹의 활동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국제적십자사 연맹 IFRC의 평소에 활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주로 IFRC 국제적십자사 연맹은 재난지역 및 구호가 필요한 지역, 즉 평지에 많이 활동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도 나오고 IFRC도 나오고 각국 적십자사, 뭐 적신월사 이런 것까지만 언급했는데 거기에 보면 뭔가 이미지, 로고 그렇게 뭔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십자에서는 그거를 표장이라고 표현을 하며 표장은 어떠한 것을 표시하기 위한 부호나 휘장, 그림 등을 말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뭐 지역의 이미지 아니면 학교의 이미지 등을 많이 나타내기도 하며 적십자랑 관련된 표장은 뒤에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십자는 현재 어떤 표장을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십자 표장은 공식적으로 3가지 종류가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적십자를 보면 적십자는 현재 대부분 국가, 전 세계 약 160여 개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흰 색깔 바탕에 빨간 색깔 십자가 마크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적신월은 주로 이제 흰 색깔 배경에 빨간 색깔 초승달이 있으며 이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주로 이슬람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약 30여 개 국가가 현재 이 적신월 표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적수정입니다. 적수정은 이제 딱 한 개 국가, 이스라엘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적수정 사용 이유도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적수정을 사용합니다. 다만 적수정을 사용할 때는 적수정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적수정이랑 적십자나 아니면 적수정이랑 적신월 이렇게 다른 표정들도 2개 이상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이 3가지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강사님께서 적십자 표장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적십자의 표장들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적십자의 표장은 크게 2가지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시 기능은 말 그대로 적십자를 표시하고 또 상징하는 기능입니다. 이는 적십자 직원, 또 봉사원, 강사, 또 RCY 단원, 구호 물품 등에 사용되며 적십자라는 것을 알리고 표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보호 기능입니다. 적십자의 건물이나 차량, 군 병원, 또 포로 수용소 등의 표장을 사용하였을 때 보호를 받게 되는 기능입니다. 무력 충돌의 상황에서도 적십자 표장이 있는 건물이나 차량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국제법까지 존재합니다. 이렇듯 적십자의 표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적십자 표장이 종종 오남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탱크나 이런 전투기처럼 사람을 해치는 무기에 적십자의 표장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오남용에 속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약국에서 적십자의 표장을 사용하는 것도 적십자 표장의 오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 바탕에 붉은 십자 모양인 적십자 표장은 적십자 건물, 차량, 또 구호물품, 직원 등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적십자의 표장을 오남용하게 될 경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품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무려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오남용 사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T맵에서 병원 표시가 여기 적십자의 표장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붉은색 십자 모양에서 회색깔 십자 모양으로 수정해 주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로보캅 폴리에서도 우리 이 등장인물인 캐릭터, 엠버 캐릭터의 여기 이마에 달려있던 흰색 바탕의 붉은색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수정된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적십자 표장이 오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 강의를 본 우리 학생분들도 이런 오남용되고 있는 사례를 잘 알고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생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적십자 운동과 인도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 배웠던 강의들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퀴즈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몇 개의 국가가 국제적십자연맹에 가입되어 있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강의에서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우리 진우 강사님 혹시 아시나요? 몇 개가 이건- 가입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192, 192, 192. 네, 맞습니다. 지금 2021년 기준 192개국이 국제적십자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의 수였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적십자 표장이 틀리게 표시된 것은 무엇일까요? 진우 강사님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제가 앞에 문제는 쉽게 맞췄는데 그림 문제라 좀 어렵네요. 네, 좀 이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상한 친구 한 명을 찾으라고. 이상한 문제 찾으라고. 딱 하나가 보이긴 하는데 네, 신중하게. 자, 저는 2번? 2번. 2번. 네. 네, 2번 적십자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정답은 네, 2번이었습니다. 위에 표시된 것은 스위스 국기의 모양이었죠. 참고로 스위스는 적십자 창시자였던 장 앙르리낭의 조국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적십자 표장은 어떤 모양으로 사용되어 있죠? 이렇게 흰색 바탕에 붉은색 십자 모양으로 표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로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온 내용의 주요 연역, 핵심적인 것들만 정리하면 먼저 1859년에 이탈리아 솔페리노 전투, 앙리 듀낭 적십자 운동 설립 아이디어 구상했고, 그 다음 1862년 솔페리노의 해상 책 발간, 1863년 국제부상자 구호위원회, 국제적십자위원회 설립, 1863년 무력 충돌 희생자를 위한 최초의 제네바 협약 탄생, 1901년 앙리 듀낭 제1회 노벨 평화상 수상, 1917년 국제적십자위원회 노벨 평화상 수상, 1919년 국제적십자연맹 설립, 1944년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연맹 노벨 평화상 수상, 1963년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연맹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 중요한 내용들을 다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제적십자단 현재 구성 기관은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FRC 국제적십자연맹, 그리고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원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적십자 표장의 종류는 현재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세 가지가 사용되고 있고, 적십자 표장의 기능은 표시 기능, 보호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고, 국제적십자사연맹 가입 국가 수는 192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긴 시간 강의 들어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을 함께 읽어보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는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적십자 운동과 인도주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해주신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강사 최은지 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